제가 여러 차례 이 정권이 국민들을 지금 눈과 귀를 가져서 끌고 가고 있다. 어떤 쪽으로. 근데 그쪽은 나중에 이 나라와 국민이 망하는 쪽이다. 친북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북한과의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된 대한민국, 이런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솔직히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때는 겁을 먹고 저항을 할 건데, 조금씩 옮겨가니까, 지난번에 캐나다에 무슨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새 둥지가 있는데, 물새 둥지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하루에 10cm씩 옮기니까 새가 모르더라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국민들을 파퓰리즘으로 우중화시켜서 지금 희한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제 언론이 제가 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문재인과 트럼프가 자자찬하는 대북관계 성과를 곧대로 믿는다면 지난 10년 이래 가장 정확한 정세 분석가는 주사파였던 이용대 전 민노당 정책위원장이었다. 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죽은 가수 중에 한 명도 그렇게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던 사람이 있지요.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평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자,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은 북한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란 거죠. 결국은 핵과 ICBM을 완성시켜서 지금 평화협정을 이야기를 하고 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겠죠. 민노당 내부에서도 의심을 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12년 지난 지금 놀랍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손에 쥐지 않았으면, 트럼프가 북핵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으면 미북 관계 개선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느냐. 문재인 정부에 속속 수용된 문정인의 코퍼레니쿠스적인 전환적 사고, 그냥 애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애언은 실은 이용대의 인식 속에 대부분 들어 있었다. 북한이 자유로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무기로 핵을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일련의 연쇄적인 결론이 자동적으로 펼쳐지고, 자, 이거는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사파 정권은 아니겠지만 주사파의 관점에 강력한 힘을 얻은 이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주사파라는 말이 그 말만 붙이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비판의 딱지여서는 안 된다. 주사파의 관점은 북한의 현존하는 정권과 연결된 실효적 관점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주사파해서 친북 빨갱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사파가 결국은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북한 정권이 어떻게 현실화시켜가는 문제들을 한국의 주사파들이 남쪽에서 떠받쳐 왔는가 하고 냉정하게 좀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제주 4.3 사건 기념행사를 통해 남조선 노동당 빨치산의 봉기보다는 군경 민간인의 학살을 부각시켰다. 문재인은 남노당이 주도한 대구 폭동을 대구 인민항쟁으로 평가하는 책을 낸 정혜주 교수를 국정원 개조 작업과 개헌 작업을 맡겼다. 그는 해방 전후사의 마지막 남긴 금기인 남노당과 관련한 금기를 다 무너뜨린 사람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러니까 1919년이니까 2019년이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8월 15일 이설 해방 70주년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식을 지금 같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100주년 3.1절 기념식을 남북이 공동으로 한다. 그 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겠지요. 이용대는 사실상 경기 동부연합의 우두머리였는데 몸이 아파서 경기 동부연합의 우두머리가 이석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석기의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김희수를 헌재 소장으로 앉히려다가 실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통진당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을 이렇게 제청을 했다. 대통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과 민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통진당 해산 반대 커넥션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보다 반대하는 주장만 이렇게 크게 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우리도 일본처럼 공산당도 허용돼야 된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헌정당 해산 자체를 못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겠느냐? 그런데 주사파라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얻을 거라고 인정을 할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 이제 포기 안 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핵을 가진 김정은과 평화가 가능한 거냐? 정부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국민을 그런 다음에 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출범식에서 4월 27일 자기하고 김정은이가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이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을 해달라. 그러면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이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 등을 계기로 당국,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주최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4.27 대담 때 문재인은 중국 리순 감독의 옥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공동 발굴하자라고 해서 김정은이 수용한다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걸 공동으로 발굴한다고 발굴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입니까? 쇼지요. 남과 북이 이제 임시정부의 역사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민족 정통성으로 북한에도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날 행사에 문재인은 70년을 이어온 남북 분단과 적대가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잘 들지 않았고 촛불혁명은 3.1운동을 개성한 민주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뭘 강조할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 역사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3.1운동을 가지고 저들 생각이죠.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이 문제에 북한을 넣어주면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도록 한국이 지금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항일투쟁을 한 남과 북이 이제는 하나가 되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해방 이후에 북의 도발이나 남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덮고 해방 이전에 일제하에서 해방되기 위한 역사에서 좌파들도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그때로 돌아가면 남과 북이 분열하고 싸우지 않는 한마디로 같이 독립투쟁을 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자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거짓말이 대부분이죠. 보천보 전투 등 뭐 일부 사실관계가 있을지라도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항일 운동을 했다. 참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항일 운동을 확장하는 의미가 되고 또 일제하에 독립운동이 남과 북의 정신의 공통 분모로 삼아서 양측이 한마디로 이 저항감을 없애도록 하자. 남측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저항감을 없애도록 하자라는 부분을 문재인이 제안한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이 공동 행사가 되면 이 북한의 김일성의 선전 무대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남북이 먼저 공동으로 하고 지금 이 행사 중에 일환으로 평양에 통일농구 반부단이 통일부 장관하고 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놓고 지금 이제는 8.15는 건국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빼버리고 임시정부 가지고 북한과 공동의 역사를 써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마당에 괜히 보수나 야당을 자극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할 길만 가면 된다. 건국절 논쟁도 이제는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건국적 논란을 벌이면 북한이 9월 9일을 48년 9월 9일을 북한은 그때 이 북한 정권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건국절하고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넘어가고 북한이 사대주의라고 비판해온 상해 임시정부나 이런 쪽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북한과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한번 떠들썩하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어제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서 민노총, 한국노총 비공개 대화를 했는데 아이료 협약 국제노동기구 상당히 좌파적 단체죠. 이 단체의 협약을 국내에서 비준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한국이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정교조가 합법노조화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 2부에서 이야기한 권력교체, 주류교체를 문재인이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공동행사 등을 통해서 없는 역사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정권의 형태가 친북 좌파적이냐 아니냐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친북 좌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어찌하여 이런 친북 좌파적인 문정권에다가 7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자,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70%는 아닐지라도 지방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50%가 넘는 득표를 했고 정당 득표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족성 DNA 안에 뿌리 깊은 좌파적 속성이 박혀있는 민족인가? 그래서 이런 것인가? 해방 이후에 우리의 성장 과정이나 있었던 모든 수십 년간의 정권은 전부 싸그리 부정을 하고 다 잘못된 과거였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문재인이 하나가 당선됐다고 우리가 1948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다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은 전부 썩어 문드러진 기득권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주류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관계는 전부 반공 수구 꼴통적 사고에서 비롯된 거고 이제는 새로운 핵을 가져도 좋은 핵을 가져도 친구처럼 지내는 북한의 핵이 우리 거인 사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행제고 민족이니까 엄청 퍼져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찬성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수가 밉다고 그냥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이러는 겁니까? 국민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경제를 잘 합니까? 정말로 배를 뜨뜻하게 먹여줘서 밥만 먹여주면 차베스 소기처럼 베네수엘라에
정부 돈으로 퍼줘가지고 이거 배가 불러서 그때 유가가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이런 거다라고 헌법과 법률과 그 다음에 교육과 정치, 경제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도덕이나 사회도 배웠고. 그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전부 역사도 잘못 배웠고 모든 게 다 잘못됐는데 우리는 그 잘못된 걸 보고 살아왔다가 이제 눈이 띄어가지고 문재인이 끌고 가는 나라로 전부 이렇게 피리 부는 소년한테 전부 홀린 쥐떼 마냥 가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요 한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뭘 잘합니까? 깜빵 잘 보냈어요? 제일 쉬운 게 깜빵 보내는 거예요. 뭘 잘합니까? 경제를 잘합니까? 배가 불러졌어요? 아니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민족성이 폭발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북한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보수 정권들이 북한을 가까이 못하도록 원수 삼아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배가 굶어도 좋으니까 민족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입니까? 북한의 핵이 위험하지 않은데 전부 위험하다고 교육을 잘못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6.25 남침한 것도 괜찮고 연평도 포 쌓은 것도 괜찮고 천안함 겹침도 괜찮고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 북한이 한 게 아닌데 했다고 한 겁니까? 세월호는 잊지 말자면서 천안함은 잊어도 되는 겁니까? 연평도 포격은 잊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로. 주류 사회가 교체되면 나도 한 자리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까? 임종석이 주사파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까? 주사파가 60명이나 정권이나 당이나 청와대에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주사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지라는 겁니까? 빨간 딱지라는 게 그게? 그래서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 고위직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은 왜 합니까? 빨간 것은 흉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북한하고의 관계는 따지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자, 국정원이 이제 사라져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 많은 인력과 돈을 들고 북한하고 뒷거래를 하고 있어요. 말 안 합니다. 자, 경찰이 물대포를 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3명인가 4명인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말 안 합니다. 물대포 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경찰차에 가서 흔들어 제끼면서 불법 시위를 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하긴 경찰에 불질른 사람도 지금 다 민주화 유공자가 된 세상에서 말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이석기가 나와가지고 나를 비판했던 자들이여 반성하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화끈한 세상을 기대했던 겁니까? 화끈하게 한번 즐겨보십시오.